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중투표제도와 이사 선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집중투표제의 개념인데요. 집중투표란 이사 선임에 있어서 주식 한 주에 대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결의 투표에서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인을 선임할 경우에 한 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한 이사 후보에게 전부 집중하여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후보에게 분산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입 취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도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 전원을 자신의 뜻에 따라 선임할 수는 없게 됩니다.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반면 기업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자가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 독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1998년 상법 개정에서 도입했는데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방법 및 현황인데요. 먼저 집중투표제에 관한 입법 유형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법과 의무화하지 않고 허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집중투표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정관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투표제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주주의 청구에 의한 집중투표제인데요. 임의적 투표제 형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주가 청구할 때에만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예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이사를 선임하자는 청구가 없다면 통상의 방법과 같이 과반투표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내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현황을 보시면 1998년 도입 이래 정관의 규정을 두어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정관의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는데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여 실효성이 취약한 반면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경영 투명을 제고시킬 필요는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정관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계없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주식회사 N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0년 3월경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4명을 대신할 후임이사를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N은 주주들에게 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 소집 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단순히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회사 N이 4명의 이사 선임을 하려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단순히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한 것은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하나여 채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것을 미리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요건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로 완화되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려는 정관 변경안은 다른 정관 변경안과 분리하여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의 청구는 회사 성립 후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의한 최초의 이사 선임에서는 집중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의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소집 통지와 공고가 필요한데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집중투표제의 개념에서 나오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제시된 사항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 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 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몇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주식회사 N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단순히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일단 소집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과정에서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가처분으로서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사 선임의 수를 보시겠습니다. 주주는 선임할 이사 수에 따라 집중투표를 청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와 공고 시에 기재된 이사 수보다 적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많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회사가 집중투표를 피하기 위하여 2인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1인의 이사를 2회에 걸쳐 선임하는 것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한 주주가 제출한 서면은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다는 것을 주주에게 알려서 그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장은 그 결의에 앞서 집중투표에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투표의 방법입니다. 집중투표를 할 경우 각 주주는 한 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혹은 수인에게 집중하여 혹은 나누어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합니다. 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업의 대안인데요.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의 대표로서의 이사를 회사 경영진에 편입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의사의 수가 적게 되면 집중투표제는 의미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차임기제인데요.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를 분산시켜서 이사가 교체되는 시점이 다르게 되면 그만큼 소수주주들이 갖는 의결권의 수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차임기제와 같은 논리로 전체 이사의 수를 줄이면 필연적으로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식의 수가 커지게 되므로 집중투표제의 의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대부분은 통상 단순 투표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어서 대주주 혹은 지배주주의 의사에 의해 이사들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구조로 인하여 경영진은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고 실효성에 논란이 많은 사회이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 주주도 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수 주주들에 의해 추천되는 후보의 전문성 등 자격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이사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최근 그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과 정상화와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인정하면서도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